예,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조금 전에 타블릿 PC를 던지고 했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럴 리 없는 이우영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니. 네. 좀 아까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월요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이강인 선수가 요번에 그 대표팀에 합류해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월요병이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 합류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네. 없어요. 월요병이 없구나. 네. 그리고 뭐 그렇지 월요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에도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도는 시스템이니까 월요병이라고 특별히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네. 황선홍 감독. 네. 이번에 보니까 K리그 출신들 많이 포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주민규 선수가 정말 맞아요. 늦은 나이에 드디어 근데 주민규 선수가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않았었나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는 지금 나가고 있죠. 울산현대 그죠? 울산 소속으로. 선수.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황선홍 감독이 아주 좋은 성적을 또 올리면 뭐 우리가 이제 굳이 해외에서 그렇게 감독을 구해 와야 되느냐 이런 데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임시 감독은 임시 감독으로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임시가 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를 보면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웃음은 네? 비웃음? 아니죠. 즐거움의 웃음이죠.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네. 옷 저는 색깔이. 그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총선 주만큼은 절대 색깔이 있는 옷을 입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양복을 입더라도 넥타이도 그렇게 매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왜 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뭐 V자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뭐 제일 좋아요. 이거 딱 이 엄지손가락 드는 것도 안 됩니다. 네. 예. 하트 그냥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트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손을 묶고 다녀요, 그냥. 응? 그러고 웃지도 말고. 응?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저는 총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투표하잖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그 옷 색깔 선택은 가볍게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시구나. 교수님은 좀 조심하셔야죠. 전 그래가지고 네. 하얀색. 네. 근데 이게 지금 녹색인데 말이에요. 네. 이 색깔도 어디에 있는 것 같더라. 하도 정당이 많으니까. 녹색 정의당이 있죠. 거기에 녹색하고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네. 진한 녹색이기 네. 때문에.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 걸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있는 소나무당 거기 색깔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정당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요번에 정당 몇 개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48개가 넘는다고 기억하네. 하셨습니다. 기억하네. 그래서 제가 치열하겠는데 라고 했죠. 기억하네요. 네. 예, 48개나 되는 정당. 이걸 웃어야 되는지 참 정말 기가 막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한테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책임지고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호영 아나운서의 옷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긴 달라졌네. 그냥 이제 앞머리를 내린 거죠. 네. 내린 덮었죠 거예요? 오늘은. 네. 덮우영입니다. 덮우영. 덮우영. 네. 평생 그래요. 깐 우영. 네. 덮으니까 더 좋아요. 네. 앞으로 계속 덮고 다녀요. 네, 알겠습니다. 어. 원래 근데 주로 이제 저보다 그 어른분들께서는 앞머리를 좀 내야 남자가 좀 시원하다. 그게 관상학적으로 이마가 보여야 좋다 그러는데 네. 뭐 나도 이마 안 내놓고 다니는데 뭐. 예. 그래요. 네. 물어봤잖아요. 그 대답을 해야지. 오늘 어떤 내용부터 할 거예요? 그 얘기 물어보셨군요. 네. 네. 자,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4월 총선 인천 계양을 해서 맞붙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일부터 10일 주요 지역구 5곳에서 18세 이상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계양을에서 지역구 현역인 이 대표가 43%, 도전자인 원 전 장관이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가 95% 수준에서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양을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은 34%로 나타났고요. 비례대표에 투표할 정당을 물었을 때는 국민의 미래가 25%, 조국혁신당 24%, 더불어민주연합이 19%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주요 지역구 5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성남 분당갑의 경우에는 분당갑과 수원병, 경남 양산을 여기도 이제 물어봤는데 양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분당갑의 경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0%,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36%였고요. 수원병의 경우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35%, 국민의힘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3%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산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41%,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39%였고요. 마포을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4%, 국민의힘 후보인 하문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이 이제 28%를 기록하면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살펴보면 한겨레가 지난 8일부터 9일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성인 1,008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자 53%가 나왔고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 응답자는 41%로 정권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더 우세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을 묻는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42, 국민의힘 34%였고요. 개혁신당은 3%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조사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0.3%, 휴대전화 안심번호 무작위 추출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RN서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상대로 한 조사인데요. 이건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7%, 무선 100% 자동 응답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1.4%, 민주당이 37.9%, 조국혁신당 8.3%, 개혁신당 3%의 순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여론조사들은 모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 네. 3개의 여론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여론조사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여야 간 엎치락 뒤치락 표본 오차범위 내에도 있고 오차범위 밖을 벗어난 것도 있었는데요. 여론조사 비교해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일입니다. 11일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한 3주 정도만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깜깜이거든요. 깜깜이 되면 이제 여론조사 어떻게 그때도 물론 여론조사는 실시를 계속합니다. 일단 발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고형으로 정말 발표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오늘 얘기했던 인천 계양을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갑 수원병 경남 양산을 그리고 마포을이요. 마포을 네. 이런 데가요. 대체적으로 좀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이라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그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많이 쫓아붙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원래 국회의원이었으니까요. 여긴 좀 다르지만 다른 지역은 좀 많이 쫓아붙고 있다,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 정도 차이면은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투표율이 중요해요.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요 정도 차이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정도 차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한겨레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 정당을 묻는 조사,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4% 이 조사가 나왔죠. 서울, 경기, 인천 요 지역에서는 서울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아직도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하다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정권 심판원이 정부 지원보다 이 지역에서 유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래 3년 차에는 좀 심판론이 우세해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선거 구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원이 우세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법 권력을 가진 거대 야당이 뭐 심판론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은 다른 심판론을 꺼내는 것 같아요. 무슨 심판론? 이른바 운동권 심판론 꺼냈죠. 시즌 2로 이제 종북, 뭐 주사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심판론을 꺼낼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중도층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호소력이 있는지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세 가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국 혁신당이 진짜 만만치가 않네요. 네. 네? 조국 혁신당이 만만치가 않은데, 조국 혁신당에서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지지율이 득표율로 이어질 것인가를 잘 지켜봐야 돼요. 양당 체제 하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당 체제, 이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질수록 막상 투표장에 가면 삼지대에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과연 민주당의 어떤 그런 공천 잡음 이런 것 때문에 그 수혜를 투표 당일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제일 관전 포인트예요. 사실 조국 혁신당이.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지역구 후보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총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우선 국민의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국민의 미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차후에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당에 온 뒤에 국민의힘의 상승세를 이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지위는 상수라고 하는데요. 여러 명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겼던 과거와는 다르게 한 위원장이 원톱을 맡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3톱 체제 선대위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렇죠. 오늘 저희 이거 방송 직전에 결정이 된 걸로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의 원톱 선대위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당사에서 민주당이 3톱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바쁘지 않나라고 하면서 재판을 가야 하고 하니 혼자 선거를 지휘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선대위원장은 과거 당대표가 선대위원장 같은 원톱 역할을 하기 어렵거나 좀 약할 때 필요했던 건데 지금은 확고한 원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번 선거 출마자 중에 분야별 상징성이 큰 후보들이 선대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인사가 윤희숙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들여서 영입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민주당에서 넘어온 이상민 의원 등이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지역구 선거를 지휘하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상정당인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비례대표 선거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인 전 위원장,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 뛰면서 한 위원장과 지역구 비례 쌍끌이에 나서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인상을 줬고 또 호남 출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비례선대위원장 등판은 여권의 호남 공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은 3톱 체제 선대위 구성이고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원톱 그리고 비례정당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위원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 뭐 당대표니까 근데 이제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게 있는데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점부터 얘기를 한다면 이분은 당에 대한 장악력이 꽤 이 그립감이 센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천 때문에 내용을 앓고 막 흔들렸던 민주당을 이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사실 선대위원장은 뭐를 하는 거냐 하면 그냥 공천도 다 끝난 상태에서 그냥 선거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중도층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찬 전 총리가 과연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에 분명히 소구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도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물론 본인은 아까 사과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은퇴를 번복해서 미안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사람이 김부겸 전 총리가 최초냐? 절대로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그 사례를. 일일이 들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많지만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치에서 그나마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잡으려면 정치인에 대해서 작은 신뢰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선거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저거지만 자 이제 국민의힘이요. 원톱으로 가면 장점은 있어요. 왜 자, 그러니까 또 퀴즈 들어가는 줄 알았죠. 근데 국민의힘 보면 원톱으로 가면 장점은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의사결정이 빠르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혼자 254개예요. 이번에 3개가 아니라 254개 지역구를 다 이걸 관리를 하면서 한다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총괄한다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워낙 센스가 있고 정책력이 있어서 그럴 확률은 적다고는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말실수라도 하면 이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하는 거는 민주당처럼 3톱이나 4톱이나 하여간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이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뭐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이 선대위원들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잘 아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딴 사람도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딴 사람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좀 그런 점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를 가지고서 선대위원 여야 모두 선대위원회 잘 꾸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이요. 이 2488번님 질문이 창당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의 창당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건 전국 시도 5개 지역에 1000명씩이요. 1000명 이상씩의 당원을 모집하고 창당 준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조건을 일단은 충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팬덤이 있다 그래도 이게 이 5개 시도에 1000명 모으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고요. 0669번님은 그 여론조사에서 몇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뭐 지지율이 40%다, 민주당이 39%, 41%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거기 응답자들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응답률 몇 %에다가 뭐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0명 중에 응답률에 들면 10%가 그럼 100명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응답률이 10%고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라면 10,000명의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중에서 1,000명을 가지고 응답한 1,000명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몇 % 국민의힘 지지하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고 이렇게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그래서 그거는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만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나눈다 이 말씀이고요. 0669번님 애청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도 보내주세요. 저도요 진짜 여러분한테 선물 진짜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게 방송법상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드리면 이게 위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저도 그게 애석하게 생각해요. 진짜로. 이게 사실 좀 이렇게 퀴즈도 내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러면은 사실 저희 청취율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는 청취율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게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내홍 과정에서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고민정 의원,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앞둔 오늘 최고위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천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달 27일 최고위원직 사의를 밝히고 13일 만인데요. 회의에서 고 최고위원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일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같은 목표를 향해 손잡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 복귀 이후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연대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이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유일한 비명계 선출직 최고위원인 고민정 최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2022년 8월 28일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선대위가 출범할 예정인데 당 투톱인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고 최고위원의 복귀를 요청한 바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복귀를 요청했고 결국 고 최고위원이 복귀를 했습니다. 비명 친명 간의 갈등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던 민주당인데 이번 복귀가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이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고민정 의원의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민정 의원이 생각이 달라도 윤석열 정권의 권력 앞에서 연대한다 이 말을 일단은 그대로 믿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전제하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부가 친명계 일색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비명의 길을 걷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말처럼 뭐 생각이 달라도 같이 가고 끝까지 투쟁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번 공천이 뭐 친명 일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만일 거의 사실이라면 문제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겨요. 총선에서. 그러면 이재명 체제는 더 확고해지는 거고 만에 하나 진다라고 가정해도 일부에선 뭐 책임론이 제기된다고 그러는데 전 책임론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8월 전당대회를 노린다. 저는 솔직히 이 얘기가 제일 재미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8월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안 나가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됐든 이재명 대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민정 의원이 계속 버텨봤자 내 힘에 붙인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봤을 때 굉장히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달라도 거대 권력 앞에 연대를 한다라는 고민정 의원의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 근데 아까 그 던진 태블릿 피싱 괜찮아요? 던진 적 없습니다. 네. 예, 그 정지를 한번 해봐요. 절대 생각 없습니다. 절대 생각 없습니다. 아니, 네. 잘할 것 저는 같아. 절대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 훈수 두는 것만 좋아하지 제가 직접 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구는 근데 직접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축구는 제가 어제도 혼자 3골이나 때려박았기 때문에 네, 자신 있습니다. 어찌요? 네. 예. 오늘 퀴즈 없는 뉴스 정면 승부 인앤아웃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